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72쪽부터 주어져 있는 챕4의 연습 문제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1학년 내용들이 고1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하는 친구들은 살짝 넘겨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만 시간 내면 다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자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세 수의 최소 공배수 중에서 천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최소 공배수라고 했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수와 그 다음에 45라고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5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먼저 찾아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45는 5 곱하기 9, 즉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따라서 세 수의 최소 공배수라고 하면은 2라고 하는 것은 2번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도 2번 들어가 있고 5도 1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요거 계산은 180입니다. 자, 180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럼 이거 세 수의 공배수라면 바로 180의 배수입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은 180 곱하기 정수 K를 해서 내가 천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내면 됩니다. 따라서 곱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K가 5라고 하면은 180 곱하기 5라고, 이거 숫자 대입해야 돼요. 5라고 하면 9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0 곱하기 6이라고 하면은 1000을 넘어서서 1080이 나옵니다. 자, 둘 중에서 1000에 가까운 것이 바로 이놈이죠. 따라서 나는 1080입니다. 오케이, 확인되었어요. 네, 중학교 내용이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있는 문제. 자, 중학교 것은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중학교 건 다 다루고자 합니다. 자, 이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44라고 하는 수와 216의 공약수의 개수입니다. 144는요. 12 곱하기 12, 12는 4 곱하기 3. 이것을 소인수분해해서 나타내면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216은 6의 세제곱, 6은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두 수의 공약수라고 하면요.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요. 최대 공약수는 봤더니 2가 제일 많으면 3번, 적게 3번이고요. 3도 봤더니 2번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최대 공약수이다. 이것의 약수가 바로 이 두 수의 약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약수의 개수는 2라는 소인수는 1부터 3까지 4개가 가능하고 3이라는 소인수는 1부터 3이나 0부터 3까지 4개. 3이라는 소인수도 0, 1, 2, 3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12개가 생깁니다. 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한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은 자세 똑바로 하시고요.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나눗셈, 나머지 정리를 물어봤습니다. 자, 3차 다항식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그러면 이 다항식을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학은요. 암기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암기했던 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떡하니?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면 그건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라고 하는 3차 다항식이다.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른다. 그러면 q1x라고 하죠. 이것의 나머지가 7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나는 항등식이다. 그리고 또 나를 다시 x-2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다. q2x이다.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r이다. 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놈의 자리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7이 나옵니다.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2 이퀄 7이 되었죠. 오케이. 따라서 a 값이 얼마인지 구해졌죠. a 값은 3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 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x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구하고자는 나머지는 2를 대입해서 2의 세제곱 8, 그리고 A값은 3이었고 3 곱하기 4, A값은 3이었고 3 곱하기 2 플러스 오케이 확인되었어요. 따라서 16이라는 것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것은 미분법에서도 나오는 아주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하는데 항등식입니다. 그 항등식을 이용해서 몫은 상관없고 나머지를 이와 같이 구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4번 또 보겠습니다. 4번은 다항식 이것을 각각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졌다. 나눠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두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 인수분해하면 이와 같은 인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a, b가 뭐냐? a, b 곱을 구하시오. 제가 뭐라 그랬죠? 인수라고 했죠. 이건 인수 정리네.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을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졌으니까는 나를 인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도 나눠 떨어졌기 때문에 나 또한 인수로 갔습니다. 나는 3차 다항식입니다. 3차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수 하나는 이렇게 1차 인수로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2라고 있네. 그래, 나 전개시키면은 상수항이 2가 나와야 돼. 오케이, 끝났습니다.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하면 되고 나를 전개시켜서 개수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퀄 제로라고 놓으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과 2라는 뜻이기 때문에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도 되고 따라서 전개시키든 뭐하든 A값과 B값을 구해보면요. A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 B의 곱은 2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소중한 말을 했어요. 인수정리라는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어요. 인수를 찾아냈죠. 그 다음 전개했어요.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도 되고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5번은 다함식을 전개하시오. 이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자, 5번은 이거요. 여러분 또 뭐 굳이 잘하는 친구들은 나는 3등급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3등급이 좀 위태롭다라고 하면 하세요. 왜? 기본적으로 손으로 쓰는 손이 수학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십시오. 자, 5번은 그런 친구들만 해보십시오. 자, 6번은 이건 소중한 내용입니다. 6번은 다 해보십시오. 이건 뭐니? x, y의 합이 3이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제곱의 합이 13이다. 그리고 x는 y보다 크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첫 번째는 xy의 곱을 구하시오. 두 번째는 x-y의 값을 구하시오. 세 번째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디서 이런 것들이 수능에 응용 활용이 되는가? 미분법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미적분에서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수2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자, 뭐예요? 합이 있네요. 차가 있네요. 곱이 있네요. 그리고 제곱의 합이 있고 세제곱의 합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해준 것이 있죠. 전개 공식의 변형입니다. x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퀄 2배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다. 이것과 그 다음 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제곱은 4xy이다. 그리고 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했죠.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합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x 마이너스 y 두 번째 것을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을 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합이 있고 차를 알았다면 곱 또한 여기서 구할 수 있죠. 됐어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연히 쓸데없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두루두루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 그대로 합이 여기 주어져 있고 곱을 앞서 구했기 때문에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노랗게 제가 표현한 이 세 개의 항등식에 대해서 전개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의 변형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오, 그래? 자, 특히 이 경찰대 지원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경찰대 지원하는 학생이라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1학년 내용 변형된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네, 6번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노랗게 표시한 이 공식을 이용하라. 다르게 물론 해도 됩니다만 여러분은 수험생이잖아. 그러면 수능에 근접한 풀이 방법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경우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예, 이것도 이 6개를 제가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한 2개만 해볼까요? 하나만 해볼게요. 6번 해볼게요. 6번. 다른 거는요? 굳이 다 하라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어디에서 이런 것이 자주 등장하니? 예. 수의 적분단원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 고난도 문제였어요. 자, 이것을 인수분해하시오. 어떻게? 다 전개를 시키려고 했더니 4차식입니다. 자, 4차까지가 우리가 공부하는 한계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4차식에는 공식이 없었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럼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있을까? 그래. 왜 복잡하지? 이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널 잘 봐봐. 이렇게 노랗게 밑줄 친 것과 물결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놈을 살짝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를 전개했더니 x제곱 플러스 3x가 되었고, 그 다음에 노랗게 가운데 있는 2개 봤더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었고, 오케이 되었네.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나를 한 문자인 다른 라지 x로 치환을 해버리십시오. 그럼 라지 x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제 2차식이 되었잖아. 그럼 나 전개시켰더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인데 이 2차식은요. 중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다 할 수 있죠. 나는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자, 뭐가 라지 x였지? 이놈이요. 그럼 그놈으로 바꿔 넣어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오케이 되었어요. 이거 다시 1차 인수로, 예, 끝까지 다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정수, 개수인 당식으로까지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묶어서 치환하면 된다. 어디서 자주 등장한다고? 다항함수의 미적분에서 자주 이와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 자, 다른 것들은요. 거기 5번도 아마 요거하고 비슷한 과정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안 해봐도 되겠죠? 전개시켜서 인수분해를 하거나 여의치 않다면은 근해 공식을 바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8번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예, 9번도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는, 이것은요,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에서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개수들이 또는 X의 지수라든지 아니면 삼각함수가 들어가는 걸로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X에 대한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그리고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흑은이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또는 이 좌변의 x에 대한 이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존재하면 되니까는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근의 종류를 판별하는 판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했더니 1창의 개수제곱 그리고 4 x제곱 마이너스 2 내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전개시켜서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 4k 플러스 9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따라서 k 값은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우린 지금 복잡한 문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내용의 기초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별식은 이와 같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할 때 개수의 범위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다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라고 했습니다. 근이 포함된 식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거네. 자,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그러면은 알파를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죠. 예, 베타 대입해도 등호 성립합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하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되었고 알파 베타 곱을 구하면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이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1번, 2번 중에서 1번만 해볼게요. 2번은 여러분이 하세요. 1번을 보면은 2 알파 플러스 1, 2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나를 전개시켜 보면은 4 알파 베타에다가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오케이 되었죠?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얼마인지 구해질 거예요. 2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1번 볼까요? 11번에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4차 방정식입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것은 방금 이 문제하고 식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하면 됩니다. 자,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방정식에 대해서는 수 1단원에서 지수로가 함수, 삼각 함수에서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응용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 이퀄 24입니다. 이것을 미적분 문제로 보면은 좌변에 있는 4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4차 함수 그래프가 y 이퀄 24라고 하는 직선하고 교점을 구하면은 실근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실근이 아니라 흑근까지 다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요, 제일 작은 놈하고 제일 큰 놈하고 가운데 낀 놈하고 그것만 전개를 시켜봤더니 일단 물결 표시한 것은 x제곱 플러스 x가 되었고 두 줄로 밑줄 그은 부분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었고 이퀄 24, 즉 마이너스 24 이퀄 제로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자, 같은 것이 반복되어 있으니까 라를 라지 x로 취하라죠. 그럼 라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 이퀄 제로가 되었고 자, 나를 전개시켰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 이퀄 제로 이거예요. 선생님 잠깐만요. 왜 이렇게 떨어진 거래? 아, 그래야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아니,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르게 해서 풀 수 있다면 다르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놈을 인수분해 할 수 있니? 예, 인수분해 했더니 나는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4 이퀄 제로입니다. 따라서 라지 x의 값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 값이 제로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4 이 값이 제로입니다. 자, 앞서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되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이고 근을 구하였더니 x는 마이너스 3과 2라고 해서 두 개의 실근이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가만 봤더니 판별식을 암산해 봤더니 0보다 작아서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에 따라 흑근을 구해주면 됩니다. 근의 공식에 따라 흑근을 구하였더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i 오케이 되었어요. 4개의 근을 이와 같이 구해냈습니다.
이런 형태를 특별히 제가 연습시켰죠. 어디에서 이런 꼴이 많이 나온다고? 여기 7분의 6처럼 다항함수의 미적분에서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것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x 4승 마이너스 12 x 제곱 플러스 16 이퀄 제로입니다. 야야, 이거는 쌤 이상하다. x 제곱에 대한 2차 함수인데 x 제곱을 t로 취하라고 했더니 쉽게 인수분해도 잘 안 되고 힘들어. 이와 같은 것은 상수항, 2차항, 4차 함수까지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때는 적당하게 나하고 이놈을 몇 개만 빌려와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렇게 식을 변형하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려면은 x 4승에다가 플러스 16이 있잖아.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뭔가 변형시켜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너 어떻게 하면 되니? 16은 4의 제곱이야. 여기 마이너스네. 그럼 마이너스 8x 제곱이라고 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저 마이너스 12개인데, 그러면은 4개가 남아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이잖아. 그러면 2x이잖아. 오케이, 되었어요. 아, 이렇게 고치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떡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기 때문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퀄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되죠. 예,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를 구하였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 다음 두 개의 합을 구하였더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네. 그러면 그는 각각 어떡하지? 예,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네. 그럼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근해 공식에 의하면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잠깐만요. 절반짜리 근해 공식이죠. 5 이와 같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근해 공식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케이 이와 같이 4개의 근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아, 그래. 4차 방정식이네. 특수한 방법으로 풀이한 거네. 앞에 1번은 식을 변형시켜서 적당하게 묶어서 치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놈 또 식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였고, 그리고 각각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12번 볼까요? 예, 이것도 소중한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수2의 다항함수의 미적분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 3차 방정식 이것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퀄 제로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근이란 말 안 했어요. 그냥 세근이라고 했는데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든지 근과 계수의 관계는 실근이 아닐 때도 다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는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합은 얼마? 2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둘씩 짝을 지어서 곱한 합은 얼마? 3이요. 그 다음에 다 곱한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마이너스 1이요. 예. 잘 기억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전개해 보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에서 물어본 것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의 값이 얼마니? 예. 전개 공식의 변형으로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천천히 하세요. 자, 그러면은 값이 얼마인지 구해질 수 있죠? 값이 여기 다 주어져 있잖아. 자, 그 다음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인데 가장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분수식 계산하는 거예요. 분수식 계산하였더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특별한 방법보다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가 소개했어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분모, 분자의 값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제 안 배웠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적분에서 수 2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저 왼쪽으로 가서 부등식에 대한 것,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13번 하기 전에 자세 역시 바르게 하시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쉬운 문제인데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없애고 풀이하는 방법도 있고,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 2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함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절대값 2x-1이라고 하는 것이 작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니? 먼저 y 이퀄 절대값 2x-1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가 이와 같이 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다고 했죠? 수위에서 쉽게 응용되는 방법을 한 거예요. 예, y좌표축 이와 같이 있고요. 자, 그리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이네. 그래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거 3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되겠니? 2x-1에 x축 아래쪽 부분을 걷어 올렸기 때문에 2분의 1일 때 x축과 만나고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2가 되고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됩니다. 옳지. 그럼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 붙은 것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 사이를 택하면 돼요. 오케이, 끝났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나하고 이것의 교점이기 때문에 왼쪽에 요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퀄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x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요점의 x 좌표는 어떻게 하니?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2x 마이너스 1의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예, 1차 방정식이니까는 바로 해결할 수 있죠. 3분의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3분의 4보다 작다. 굳이 제가 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수 2에서는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것을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려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값 기호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부등식을 새로 고치면은 이 x-1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보다는 크고 x 작고 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 풀면 돼요. 그럼 여기서 부등식 하나 풀고 여기서 부등식을 하나 푸는데 이것은 a, b, c 이런 꼴이죠. 예. 왜? 이와 같은 꼴을 특별하게 1학년 수학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쳐서 풀면은 1학년 수학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래프,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찾아줘도 되는데 이것이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이고 이거는 기초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절대값 기호가 붙은 1차식의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는 부등식입니다. 자, 절대값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내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응용 가치가 높은 함수의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y 이퀄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것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가? 자, 보세요. x좌표축이 있고 여기 y좌표축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을 경계로 기호 안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달라지죠. x가 2를 경계로 플러스 마이너스 달라집니다. x가 2보다 크면 몽땅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2x-1이라고 하는 직선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y equal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안쪽에서는 나는 플러스이고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계산했더니 y equal 3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2 대입해 보세요. 3 나오고 2, 3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1, 3이 됩니다. 이 점 지나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y equal 3이라는 직선.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직선입니다. 자, 노란 이 직선이 y equal 5라고 하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y equal 5, OK 되었어요. 따라서 이놈의 교점의 좌표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나하고 집어넣으면 되죠? 너 5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마이너스 2요. 너는 5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3이요. 끝 됐어요.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2보다 크나고 x는 3보다 작으나 같다입니다. 자,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만 저처럼 하세요. 제가 괜히 이렇게 해준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순수하게 나는 1학년 수학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요. 다음같이 하면 돼요. 절대값이 뭐라 그랬죠?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 2에 대응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3을 표시해 볼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제가 하려고 그래요. 여기 마이너스 2예요. 자, 이 사이에 있는 점 x를 잡게 되면은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3으로 항상 일정에 같습니다. 두 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겁니다. 내가 AP라고 할게요. P점을 수직선 위에 X라고 놓으면은 저 부등식의 좌변의 경우는 PA 선분의 길이 플러스 PB 선분의 길이에요. 내 길이의 합이 5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P점의 위치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점을 P점으로 잡았더니 항상 3이 되어서 만족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점은 3점을 잡았더니 1 더하기 4라고 해서 5가 됩니다. 이 점 잡았더니 PA가 1이고 PB가 4에서 5입니다. 바깥점을 잡으면요 5보다 커져요. 오케이 되었어.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점을 잡아주게 되면 5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절대값이요.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한다. 이것도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수능에 더 가까운 풀이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미적분이라면 이것을 소개합니다. 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절대값이 오는 함수 그래프를 쓰면 왜 이렇게 그렸어요? 잘 봐. 연속함수죠. 더해도 연속함수예요. 구간에 따라서 1차식 직선들입니다. 그러면 경계점에 점의 좌표를 잡으면 돼요. 그래서 연결해주면 되고 기울기 2 되도록 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2 되도록 해서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13번에서 공부한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것 아주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2차 부등식. 이건 여러분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집합에 대한 연산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고요. 16번도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하면 됩니다. 자, 16번 해보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6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다. 그때 각각의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이와 같을 때 A, B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다짜고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식을 생각하려면 암기된 지식이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냥 전체 집합 U 표시하고 집합 A, 집합 B를 이와 같이 벤 다이그램을 그립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원소의 개수가 40이었기 때문에 뭔가 40개의 점이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17개라는 뜻이니까 A 바깥쪽에 17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원수의 개수가 22개니까 B 바깥쪽에 22개가 있다는 뜻이고,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더 모어간의 법칙입니다.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것이 29개 이거요. A가 아니거나 B가 아닌 것, 우리 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아니거나 내가 아닌 거야. 그럼 너이고 내가인 것의 여집합. 네. 따라서 나는 세로 고치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A이고 B인 것의 여집합입니다. 더 모어간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29개입니다. 그러면은 A이고 B인 것은 몇 개일 건가요? 전체 40개에서 29개를 빼주면 되니까 11개입니다. 아, 여기 11개가 들어있습니다. 아, 옳지.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이거 이와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A의 원수의 개수는 전체 40에서 17을 또 빼주면 되니까는 23개입니다. 그럼 둘 더해서 23개가 나와야 되니까 12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B가 아닌 것이 22개이기 때문에 B인 것은요, 40개에서 22개를 빼주면 되니까는 잠깐만요. 40에 22개 빼서 18개. 따라서 18개가 채워져야 되니까는 7개이면 됩니다. 끝났죠? 선생님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를 물었잖아요. 따라서 A 이거 굳이 왜요? 선생님 이거 다 구했으면 공식에 넣는 것은 하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원리대로 그림을 그려서 공식을 유도하는 방식대로 풀이한 것이 상수의 방법입니다. 자, 나는 12 더하기 11 더하기 7이라고 해서 30개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예,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벤 다이그램이에요. 물론 공식 적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순열의 수, 조합수의 기호에 대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하세요. 할 수 있죠? 약속했습니다. 18번도 그냥 경우의 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호배 법칙, 하배 법칙입니다. 이것도 확률 통계 선택자들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수능 기출 확인하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77쪽에 주어지는 수능 기출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또 오른쪽에다 할게요. 자, 이것은요, 수능에서 선생님 이런 거 거의 이제 나올만 합니다. 왜? 과거에는 이 수 1이나 수 2가 공통 과목이 아니었잖아. 아니, 수 1은 공통 과목이었죠. 수 1은 공통 과목이 아니었어. 그럼 공통 과목의 문항이 몇 문항이에요? 문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도 수 1 문항으로 출제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A.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는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4제곱, A를 4제곱하면 이런 뜻이잖아. 제 자신을 4번 거듭 곱하면 16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와 같고, 그럼 이 중에서 실수인 건 뭐예요? 예, A 값은요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2개뿐입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27의 3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B. 그럼 B는 3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27이 된다는 뜻입니다. 수학은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고 여기는 우리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만족하는 것은 B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 중에 실수는요 마이너스 3 하나뿐입니다. 예, 됐어요. 그럼 A 마이너스 B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5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뺐더니요 1이 되었거나 두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서 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오케이 확인되었죠. 자,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인데 4제곱근, 3제곱근 그 중에 실수인 것, 그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4제곱해서 실수 16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실수는 3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실수값이다. 오케이, 확인되었습니까? 자, 문제 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지요. 예. 자, 수화식에 대해서 그 내용과 연습 문제, 수능 기출유형 하나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5 함수와 그래프인데 이 부분은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이 함수와 그래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요 꼭 한 번 더 저랑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